저희 파수꾼 다 했어요. 다 했어요? 네. 전문 했어, 전문을? 이 전문이거든요. 네. 전문 다 했어? 네. 다는 아닌가 봐요. 여기가 다 빠졌나요? 앞에가 다 빠졌을 거예요, 아마. 네. 앞쪽이 다 빠졌을 거예요. 사실 앞쪽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그래도 나름 우린 학원 수업 받으니까 해보려고 하는 거고요. 한번 쭉 읽어보는 게 그래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나갈 거는요, 이강백의 파수꾼이고요. 약간 TMI를 말하자면 일단 이 이강백 씨는요, 한국 극문학의 거두입니다. 그러니까 극문학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배웠죠? 잠깐만, 서예는 안 배웠다. 자, 문학 관련 뭐가 있어요? 이제 4가지. 네? 서정, 그리고 이것만 있어? 네. 서사, 교술, 이 사이가 극입니다. 극. 우리가 오늘 볼 극이에요. 자, 이 교술 관례는요, 우리가 나중에 볼 이옥설이라는 수필을 통해서 볼 거고, 서사 관례는 우리가 뭘로 배웠죠? 기억이 안 나는데 갑자기. 소설이 뭐 배웠죠? 수라는 서정 관례예요. 네. 복덕방이랑 사랑 솔림과 어머니 둘을 통해 배웠고요. 여기가 이제 방문객과 수라였죠. 이제 극갈래인데요. 이게 바로 뭐냐 이거 파수꾼인데, 파수꾼 같은 극갈래는요, 서사갈래랑 비슷한 점이 많아요. 일단 서사, 그러니까 어떤 스토리 라인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맨 뒤에 보시면요, 이게 10 몇 페이지였나? 16페이지 하는데 저를 걱정하지 마세요. 16페이지 보시면요, 자, 발단, 전개, 절정, 하강, 대단은 보이죠? 이게 약간 다르긴 한데 우리 학교에서 배운 적이 있죠.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거 들은 적 있어요? 요게 바로 서사 구조의 특징인데요. 극갈래도 비슷하게, 약간 다르지만 비슷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가장 큰 차이점이요, 서사갈래는 자, 복덕방 서술자가 누구였죠? 어린애. 복덕방, 아니 그 사랑손님 말고 그 아저씨들만 나와서 막 화투패 떼고 그러는 거. 이 친구는 전지우 작가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사랑손님과 어머니는 복희? 아니 이름이 뭐였지? 모희였던 것 같은데 뭐였죠?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그 어린애 오키. 자, 근데요, 극갈래는요 서술자가 없어요.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서술자가 없다는 거. 가장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게 여기 나오는 해설자이긴 한데요, 그래도 우리는 해설자의 시선으로 보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서사갈래에서는 작가 시점, 오키 시점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극갈래에서는 그게 아니다. 그냥 이 무대에서 펼쳐지는 하나의 이 스토리 라인을 따라가는 거죠. 그런 느낌인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가봅시다. 자, 해설자가 있고 파수꾼 가나다가 있습니다. 자, 각각의 역할들 기억나시죠? 파수꾼 간은 혹시 기억나요? 뭔 친구였는지? 소리치는. 여기 망로에 올라가서 이리 때다 훔치는 친구고, 노이는 그쵸, 북을 치는 친구죠. 다가 약간 성격 변화 혹은 갈등, 그런 걸 겪어요. 자, 같이 봐봅시다. 해설자, 관객들에게 무대와 등장인물을 설명한다. 이것은 황야입니다. 이때의 내습을 알리는 망로가 세워져 있죠.
자, 드높이 솟은 이 망루는 하늘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하늘은 연극의 진행에 따라서 황혼, 초생달이 뜬 밤, 그리고 아침으로 변할 겁니다. 저기를 바라보십시오. 이것도 복선이에요. 나중에 나와요, 이거. 파수꾼이 앉아 있어요. 자, 파수꾼. 이 친구는요. 파수꾼 가 나라 중에 누구예요? 가입니다. 가. 그래서 시커먼 그림자로 보이고요. 태어나기 전부터 파수꾼이었대요. 나의 아버지께서도 저 유명한 파수꾼의 일을 들은 적이 있답니다. 물론 할아버지께서 들으셨던 거죠. 이때 와선 파수꾼은 전설적인 인물이 된 것 같아요. 또 다른 파수꾼들 우리와 같은 시대 사람입니다. 그들은 망루 아래에서 양철북을 칠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 양철북도요. 이 작품의 주제를 혹시 여러분 배웠나요, 학교에서? 권력의 뭐죠? 뭔가 약간 기만성 그런 거죠. 기만적인 권력. 나중에 나오지만 이 양철북 역시도요. 그런 권력의 기만성에 일조하는 소재라고 볼 수 있겠죠. 망루 위내 파수꾼이 이리떼를 발견했다 외치면 그들은 양철북을 두드릴 겁니다. 그 소린 울려 퍼져서 마을까지 가고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자살했듯이 무척 교활하죠. 그들의 쉽게 살려난 걸 알면은 일단 그를 물러납니다. 그리고 다음 길 노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파수꾼이 있어야 된다. 자, 이때 바로 파수꾼이 외칩니다. 이때다, 이때 몰려온다. 파수꾼 가의 손이 번쩍 들려진다. 자, 같이 따라가야 돼요. 이 지금 황야가 있고 망루가 높이 솟아 있고 여기서 파수꾼 가가 이때다, 이때라고 하는 거예요. 망루 아래 파수꾼들은 양철보 두드린다. 외침과 북소리, 계속 불안이 점점 고조된다. 얘는 도망갔어요. 노인 파수꾼 나의 북치는 모습은 늠름하다. 소년 파수꾼 다야는 두려움에 질려서 헛치기만 하다가 견디지 못하고 납작 엎드려 버린다. 나중에 근데 어떻게 돼요? 이 친구는 이리때가 없다는 걸 알게 되고 안 무서워하게 되죠. 자, 목소리 그만 쳐. 이때는 없어요. 자, 겁에 질려서 자, 요런 이제 괄호 안에 있는 거를 지시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지시문은요, 배우의 감정이나 혹은 표정 혹은 뭐 행동 같은 거를 지시하는 문장이에요. 말 그대로. 이때라고요? 걱정 마라. 자, 나가 말합니다. 나는요, 이 다와 아래, 망루 아래에서 요쯤에서 대화하는 친구죠. 가장 늙은 파수꾼이에요. 걱정 마, 이제 물러갔어. 저는 아무것도 못 봤는데요. 너는 낮은 곳에 있어. 그러니까 못 보는 거야. 하지만 저 망루 위에 파수꾼은 아주 높은 곳에 있지 않니? 그는 멀리까지 본단다. 너하고는 위치가 달라. 그래 또 외칩니다. 가가. 그래서 소년 파수꾼 다는 당황해서 다시 엎드리고 파수꾼 나는 양채고 두드린다. 또 중지하고 정말 물러갔어요? 그렇다. 안심하고 일어나렴. 그래도 저 아직 몇 마리 있는 거 아닐까요? 그랬다가 엄격거래 달려들어 꽉 물 수도 있겠고요. 파수꾼의 눈은 정확하단다. 자, 근데 사실 이게 아니었죠. 단 한 마리 이리도 그의 눈을 피할 순 없지. 생각 못했어요. 죄송해요. 파수꾼의 눈을 의심하지 못했던 거 아니에요. 의심했던 거 아니에요. 다만 일이라는 게 그렇죠. 이는 믿으면 안 된다고 배웠어요. 이는 엉큼하고 사납고 이빨에 물리면은 그렇게 무섭니? 그러면 왜 파수꾼이 되려고 했어? 이렇게까지 무서울 줄은 몰랐어요. 잘 부끄러워요. 파수꾼이 될 연습을 할 때는 이렇지 않았어요. 용감했죠. 특히 칭찬받는 건 제 눈이었어요. 이게 또 복선이 나중에 이제 흰 구름이라는 것을 관찰할 때 이 눈이 또 역할을 하는 거죠. 까마득하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척척하했거든요. 마을 사람들은 감탄했어요. 최고의 눈이다. 넌 파수꾼이 되기 위해 태어났다. 그래서요, 저는 여기를 자원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와보니까 생각하면 달라요. 나는 한 번도 망루 위에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왜 교대를 하지 않는 거죠? 왜겠어요? 왜? 그쵸, 진실을 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저분은 말이다, 지금까지 실수를 하지 않았단다. 단 한 번도 이를 놓친 적이 없었어. 굉장하네요. 아무렴 넌 어때? 그렇게 자신이 있니? 자신이 있어요. 하지만요, 한두 번쯤 실수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큰일 난다. 식견 놓쳐봐라. 마을의 가축과 사람들은 엄청난 피해를 입는다. 넌 아예 섣불리 막루 위에 올라 생각도 하지 마라. 얘야, 저 높은 곳보다 이 아래는 할 일이 많단다. 양철북도 쳐야 되고 덫도 살펴야 되고, 방금 전 습격 때 저쪽에서 탁 치는 소리가 났단다. 덫 보러 가지 않을래? 전 여기 있고 싶어요. 자, 지금 왜 그러는 거예요? 이리가 무서워서. 무서워하는데요. 있으면 좋겠는데 다녀올게. 파수꾼 나 대장 오랜 침묵. 다는 막루를 쳐다보기도 하고 키발을 들고 딛고 살피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게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렇게 까치발 들고. 금방 이리가 덤빌 것 같아서 그는 안절부절 못한다. 이건 약간 TMI인데요. 요게 맞는 맞춤법입니다. 안절부절, 안절부절 하다라는 건 틀린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다 붙였어야 됩니다. 다. 마침내 두 팔로 어깨를 감싸고 앉아서 움직이지 않는다. 이렇게 뭔지 아시겠죠? 이렇게 파수꾼 나가 들어온다. 무섭게 생긴 강철대 덫을 어깨에 들러매고 와서 내려놓는다. 아이, 또 허쳤다. 교활한 짐승도 다 있지. 나뭇가지를 대신 끼워놓고 몸을 달아놨어. 이 덫 좀 함께 벌리자. 이게 가능할까요? 이리가요? 이리가 이런 거 가능할까요? 손이 있어요? 발이 있어요? 발은 있지만. 자, 그래서 덧잎을 함께 벌린다. 이빨들이 달린 덫이 벌어지면서 위압을 준다. 무서워요. 자, 나뭇가지 때문에 이빨이 상했어. 날카롭게 쓸어야겠다. 쇠줄을 꺼내서 이빨을 간다. 금속성에 듣기 싫은 소리가 난다. 그러니까 일부러 다 의도한 거거든요. 관객들에게 하여금 왜 일부러 기분 나쁜 소리가 날까요? 왜? 거짓말이니까. 그쵸. 덫이라는 거는 다 거짓말이기 때문에 약간 암시한 느낌인 거죠. 가끔 가다 이리가 치워줘야 재미있는데 통 그려주지 않는단다. 치웠는가 가보면 또 허치없고. 정말 교활해. 황야에 수천 개의 덫을 놓았지만 걸려들지 않았어. 자, 그래서 엄지손가락으로 딱 대봅니다. 그러니까 뭔지 아시겠죠? 이렇게 이 날에다가 손가락을 이렇게 대본 거예요. 됐다, 이리야. 이번엔 절박 덜컥 걸려다오. 자, 놓고 오마. 내일 아침에 가세요. 왜 아침에? 지금 어둡잖아요. 아직 훤해. 아까 우리 맨 처음에 해설자가 뭐라고 했죠? 해설자가 황혼이 시작이었죠. 그러니까 지금은 황혼입니다. 대충 석양이 질 때 저녁인 거죠. 자, 그래서 가시면 안 돼요. 틀렸네요. 안 돼요죠. 여긴 아직 훤하지만 덧 놓을 덤불 속은 어두울지 몰라요. 그 속에 이리가 숨어있다가 덤벼들면 어떡해요? 저 같으면 내일 아침까지 꼼짝도 안 하겠어요. 넌 참 겁도 많다. 자, 가가 또 그때 이 대화를 끊으면서 또 설칩니다. 그래서 다는 엎드리고 나는 두드립니다. 북술 중지, 물러갔다. 넌 또 엎드렸구나. 계속 겁내는 거예요. 다 갔어요? 양철북이라도 좀 쳐보지 그랬니? 참기 쳐주면은 나 혼자 이렇게 고달프진 않겠는데. 저는 참 쓸모없는 것 같아요. 잠시 침묵. 파수꾼 나는 상심하는 소년의 얼굴을 다정히 어루만진다. 그래도 난 네가 좋다. 제가 좋아요? 겁만 내는데도요? 그래도 좋은걸? 너 오기 전에 쓸쓸했었다. 저 위를 보렴. 저 막루이 파수꾼하고는 거리가 너무 멀어서 말벗도 안 됐다. 그래서 나는 하루 종일 홀로 있는 거나 다름없었지. 양철북도 요란하게 두들기고 수천 개의 덫을 둘러보러 다녔지만 혼자는 어쩔 수가 없더라. 얘야, 외롭다는 거 그게 뭔지 아니?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젊은 파수꾼과 늙은 파수꾼이 대화를 계속 하고 있죠. 젊었을 때 나도 몰랐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보니까 황야의 바람이 분다든가 깊은 밤 별이 떴을 때 외롭더라. 그래서 나는 촌장님 나중에 나오죠. 촌장님이 이제 요 부패한 권력에 뭐라고 할까요? 그냥 속된 말로 대가리라고 하죠. 자, 그래서 파수꾼을 한 명 더 보내달라고 말이다. 마침 지원자가 바로 너였다. 용감한 사람이 우리를 바랬나요? 아니. 겁증을 일하신 거예요? 아니. 그럼 누구였음 하고 정해지진 않았어. 그랬다가 만일 틀린 사람에도 오르면은 난 덜 기쁘지 않겠니? 그런데 첫눈에 너를 보자 한껏 기뻤다. 그 순간 난 정한 거란다. 바로 네가 왔으면 하고 내 뜻은 이루어졌다. 이게 약간 그 어린 왕자에 나오는 느낌하고 비슷하죠. 어린 왕자 읽어보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넌 그때 휘파람 불며 왔지? 휘파람 또 이제 약간 시적인 표현을 쓰자면 청각적 심상이죠. 이런 거는 뭐 중요하지 않아요. 내 귀가 즐겁더라. 고마워요. 오히려 고마운 건 나다. 황혼이 점점 짙어진다. 자, 아까 말했죠? 해설자가 이 하늘이 점점 짙어지다가 아침이 올 거라고요. 해설자가 슬그머니 등장. 마분지로 만든 초생딸 뭔지 아시죠, 여러분? 초생딸이 이쪽인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무튼 맞을걸요, 이쪽이? 왜? 반대네요? 아니네? 뭐가 맞는 거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퇴장했다. 그래서 파수꾼은 어깨를 나란히하고 앉아있다. 야, 하늘 곱다, 그지? 네. 저녁 내가 올 때도 그랬다. 어제 왔대요, 어제. 그러니까 되게 시간이 얼마 안 된 거예요. 난 평생 그 광경을 잊지 못할 거다. 침묵. 어떠냐? 너 양철복 치는 방법 배우지 않을래? 배우겠어요. 그러면서도 넌 망루만 바라보는구나. 그렇게 올라가고 싶으냐? 그러니까 지금 다에게는 양철복 치는 거랑 망루에 올라가는 것 중에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망루에 올라가는 걸 다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친구는. 고개를 떨군다. 야, 양철복 치는 것도 괜찮은 거야. 요란하긴 한데 귀에 익으면 그 재미를 알게 돼. 자, 우선 여러 박자 만드는 법을 가르쳐주마. 강약을 두어서 두드린다. 재밌지? 이 박자치기에 맞들이면 어느새 이리때 같은 거는 다 잊어버린단다. 너도 쳐봐. 다 나를 따라서 치다가 갑자기 겁에 질려서 등 뒤에 숨는다. 저기 왜 그러니? 이리가 오고 있어요. 해설자가 식량 운반이 되어서 등장한다. 이게 약간 좀 특이한 점이죠. 그러니까 이강백 소설은요, 아니 희곡은요, 약간 이런 점이 있어요. 약간 관객도 막 들여보내고 해설자가 막 등장인물이 되고 이런 느낌이죠. 지금 안 나왔는데 이강백의 결혼이라는 희곡을 보면요, 그 되게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약간 이 남자가 있는데 이 집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뭐 이 넥타이, 시계, 구두 이런 걸 다 빌린 건데 이 이제 빌린 것들을 믿고 여자를 꼬시고 갑니다. 여자를 꼬시러. 근데 이 집사가 그 시간이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 시계 빌린 지 15분 됐다. 바로 그냥 뺏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안 뺏기려고 막 발버둥 치죠? 그러면 이제 때리고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인데, 아무튼 이건 약간 TMI였고요. 그 재미있는 소설이니까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 자, 아무튼 해설자가 지금 나왔어요. 이리 껍질 썼대요. 근데요, 이리가 보였는데 파수꾼은 아무 반응이 없었죠. 물론 이리가 해설자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어쨌든 나왔으니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들 수도 있겠는데요. 아무튼 유모차 비슷한 작은 손수레를 밀면서 들어온다. 안녕하십니까 파수꾼님.
막루이의 파수꾼님도 안녕하세요. 제가 왔어요. 저를 좀 보세요. 손을 흔들고 있어요. 넌 참 여전히 시끄럽구나. 짐이나 내려놔. 일주일 분 식량입니다. 쌀, 야채, 생선. 이 속엔 특별 요리가 들어있습니다. 자, 받으세요. 이 맛있는 냄새가 나는 상자를 나에게 주며 통째로 구운 닭고기죠. 지난번에 부탁하신 거 갖고 왔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다에게 안심하고 나와. 식량 얼마이냐? 왜 이리 껍질을 썼죠? 왜 썼냐고? 덤비지 않게 쓴 거지. 1인 사람은 물지만 종족은 물지 않거든. 어때요? 맛있는 냄새 나죠? 근사한데 열어보시죠 어서. 아니야 지금 열지 않겠어. 두었다가 멋진 저녁을 차리려고. 그래 환영할 친구가 왔거든. 다 하겠죠. 자네에게 소개함세. 새로운 파수꾼이야. 아주 용감하지. 양철북 치는 솜씨도 나보다 갑절 낮고, 갑절은요 뭐 2배 이상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지금 그런가요?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은 그렇지 않습니다. 역시나 다도 이상하다 생각하고 저 아직 안 그래요 라고 말하는 거죠. 악수해도 되나요? 왜 머뭇거리지? 내가 쓴 이리 껍질이 마음에 걸리는 모양인데 머리 붓만 벗어 젖히고. 됐지? 자, 그러니까 여러분 느낌 멋있죠? 이렇게 이리 껍질 쓰고 왔는데 이렇게 하는 뜻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말하고 있다가 이걸 딱 젖히고, 그러니까 다 얼굴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손만 내밀고 이제 악수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손을 잡는다. 안녕하세요. 반갑수. 자, 이제 또 얘기하려고 하니까 또 가가 이때 몰려온다 라고 합니다. 소년 파수꾼 다는 엎드리고 나는 북을 두린다. 중지 다 물러갔다. 하마터면요 죽을 뻔했어요. 껍질을 다시 써가지고 물리지 않았죠. 마을은 어때? 좀 걱정돼. 잘 방비하고 있을까? 별일은 없겠지? 일이 막는 거야 잘하고 있죠 뭐. 하지만 약방 영감, 왜 그 말라깽이나 약방 영감 말이에요. 그 영감이 지붕 위에서 떨어져서 다리가 몽땅 부러졌지 뭐예요? 그 영감 재수 못 붙었지. 그러니까 재수가 없다, 운 없다는 뜻이에요. 글쎄 새벽녘에 잠이 깰락말락 하는데 양철북 소리가 은은히 울려오더래요. 그러자 거리의 사람들이 외치기를 으악 이때가 몰려온다. 영감 너무 나갔죠. 지붕 위로 피신 가는데요. 몸은 떨리고 뒤에서 금방 이때가 물 것 같다. 그래서 엉금엉금 기어 올라가다가 또 떨어진 거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할아버지한테 그렇게 예의 없게 말하면 안 돼 라고 하는 뜻이겠죠. 그렇죠 뭐. 자, 근데 여기서 약간 의미심장하게 나오죠. 떨어진 영감이 한둘이어야지요. 자, 그러니까요 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리 때라는 거는 여러분 다 거짓말이었죠. 근데 이 거짓말을 인해서 실제로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두 명이 아니라 한둘이어야지와 하는 것처럼 상당히 많은 거죠, 수가. 양철 북소에 들려오고 이리 때다 하니까 빠져 죽은 아이가 이야기했던가요? 이번에는 아이가 죽었대요. 그만두게. 그렇죠 뭐. 우물 속에 빠져 죽은 아이가 어디 한둘이어야죠. 마찬가지 맥락이죠. 약방 영감 아이. 지금 사람들이 계속 피해를 받는 거예요. 왜? 거짓말 때문에. 수두룩하니까 별로 우습지도 않아요. 자기 집에 불 지른 남자에게는 어때요? 담배를 피우려고 선량을 그었는데 들려오는 양철북 소리 그 남자 염총 들고 뛰어나다가 신나게 공포 쏜 것은 좋았죠. 공포는요 공포탄이에요. 그러니까 그림을 이게 아닌데. 이게 그나마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탄두라고 하고 탄피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탁 치면 날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탄두가 없는, 그러니까 그냥 끝에가 화약인 이게 공포탄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이게 실탄이고 공포탄인데 아무튼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허나 집에 돌아오니 불. 그만두래도. 자, 지금 나가 이렇게 반응한 이유가 뭘까요? 나는 지금 이 모든 연극이 가짜인 걸 알고 있어요.
그쵸? 근데 자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죽고 다치고 막 불이 나고 그러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게 듣기 좋을까요? 지금 이 소리가 듣기 싫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렇죠. 뭐 집 불 켜운 남자가 어디 한둘인가요? 그 들려오고 일대가 몰려온다 하니까 제발 그만둬, 역정을 내며 화를 엄청 냈어요. 제발 그만둬. 왜 그래요? 하긴 그렇죠. 뭐가 그렇다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남의 불행을 재미있어 하면 안 되네. 약간 훈계조로 얘기하는 거죠 지금. 그게 어디 남의 불행인가요? 나도 그 속에 살고 있으니까 내 불행이죠. 이게 약간 궤변이죠. 뭔 소리야? 라고 하는 거죠. 짐 다 내렸으니까 이만 들어가겠어요. 식사하고 가세요. 밤 되기 전에 가봐야겠어. 곧 밤이 되어 식사하시고 자고 가세요. 여긴 재미가 없는걸. 양철복 소리 들려올 때 이리 때가 온다 외치면 자네가 외치고 다니나? 그렇죠. 이리 때다 하고 외치는 사람이 어디 한둘이어야죠. 모두를 외치는데요. 그러니까 이 주제에 비춰서 보면요, 부패한 권력이 말하는 거짓말을 사람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믿고 그리고 그거를 확대하고 재생산한다라고 하는 거죠. 지난주 화요일 밤 목소리 들려와가지고 이리 때다 하고 외치고 골목 돌아서는데 웬 여자가 내 어깨에 매달립니다. 그래서 여기부터 했을까요? 두려워서 말 떠는 게 꽤 예쁘더군요. 말 들어보나 마나 어디 안전한 곳에 데려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 골목 끝에 대피용 지하실이 있어서 그래 어떻게 했나? 처음엔 껴안아 주려고만 했어요. 하지만 나도 사는데 어디 그래요? 마침 지하실은 단둘뿐이었겠다. 재미 좀 봤죠. 치민을 분노를 꾹 참으며 어서 가게. 자, 계속 화를 내고 있어요. 자, 아까 나아가 이렇게 화내는 이유를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나아가는 지금 이리 때라는 것은 다 거짓말인 걸 알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걸 거짓말 때문에 지금 마을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걸 알아요. 그의 알아요. 아, 그래요? 그럼 모르는 걸로 합시다. 자, 그래서 달을 가리키면서 다음에 올 땐 이의 물건을 가져와 밤에 덮고 잘 잡료가 없어. 언제 가져올까요? 당장 내일 아침 갖고 와. 알았어요. 내일 아침 또 오죠. 잘 있수 랄랄랄랄라라 이상한 소리 하면서 가는 거죠. 수레 끌고 퇴장. 화나셨어요? 아니, 성난을 올린대요. 아까 그 운반인 말이다. 이 같은 놈이다. 오늘 밤에도 옷을 등을 노리겠지. 나의 양철복 소리를 그런 놈들이 악용하고 있다니. 자, 그러면요, 모른다고 했을 때는요, 파수꾼으로서의 이런 자부심 같은 거를 지금 이 놈들이 악용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거겠죠. 마음 상한다. 사이 그만두자. 이러다가는 오늘 저녁 쓸쓸해질 것 같구나. 우리 식탁 차리지 않겠니? 두 파수꾼은 야외 식탁을 펴놓는다. 접시도 준비된다. 조그맣게 생긴 석유 램프도 식탁 가운데에 놓여진다. 다가 성냥을 램프에 그어서 불 붙이는 순간 막루인의 파수꾼이 소리친다. 이때 또 하는 거죠. 그리고 약간 이제 또 재밌는 점이요, 요 멘트가요 전혀 안 바뀌죠. 똑같은 멘트죠. 그러니까 약간 기계적이라는 거죠. 자, 다는 불도 몇 켜고 숨는다. 나만 홀로 어둠 속에서 불 두린다. 다 물러갔다.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멘트죠 지금. 아까랑. 불을 켜렴. 다 갔어요? 너 어디 있니? 식탁 밑에요. 1인 다 갔다. 안심하고 나와라. 다가 석유 램프에 불을 붙인다. 식탁 쪽이 밝아진다. 딱 식탁에 마주 앉는다. 자, 그러니까 요런 그림이겠죠. 자, 그래서 상자를 내밀면서 냄새 맡아보겠니? 맛있겠는데요. 널리 마련했댄다 얘야. 용감한 사람이 대마하고 약속해줄래? 저는 겉보여 아시잖아요. 내 얼굴을 봐. 내가 선한 표정인 거는 아마도 너에 대해서인지도 모르겠다. 좀 명례한 사들은 나쁜 짓만 하고 너처럼 착한 애는 겁쟁이니까 말이다.
둘의 속성이 마찬가지다. 얘야 지금 곧 너더러 용감해지라는 건 아니야. 하지만 너도 언젠가는 용감한 남자가 될 수 있지 않겠니? 약간 용기를 가져라 라고 하는 거겠죠. 한숨을 쉬고 나서 그럴 수 있을까요? 저도? 그럼 처음부터 용기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은 없단다. 수천 번 두려워하다가도 단 한 번 그 두려움에 맞설 때 그 사람을 용기 있다고 부르는 거야. 자, 약속해 주겠니? 자, 단 한 번 두려운 거 맞선다. 나중에 나오는 얘기죠, 이게. 약속해요. 됐다. 상자의 뚜껑을 열으렴. 큼직한 닭이면 좋겠구나. 굉장히 커요. 반으로 갈라라. 한 몫은 저 망루 위의 파수꾼 거다. 나머지 반절은 너와 내가 나누자. 식사하십시오. 대답이 없다. 망루 위에 올라가서 말씀드릴까요? 아니다. 저분은 누가 망루 위에 올라가는 거 싫어해. 아까가 아니죠. 이제 후에 다가 망루 위에 올라가는 일이 생기는 거죠. 음식은 그냥 놔두면 잡수시고 싶을 때 줄을 내려버린단다. 그러면 그 줄에 매달아서 들이면 되는 거야. 사실 저녁 식사만이라도 함께하면 얼마나 좋겠니? 이 불빛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그런데 텅 빈 식탁에 홀로 앉아서 식사를 할 때면 이 아름다운 불빛에 비춰볼 얼굴이 붉던다. 그러니까 혼자 앉아서 이 불빛을 아름답게 보더라도 얼굴이 보고 싶다라는 거죠. 그냥 누군가 이어서 먹으렴. 두 파수꾼들은 계속 식사를 한다. 한동안 말이 없으나 시선이 맞을 때마다 흐뭇한 미소가 떠오른다. 그러니까 서로 지금 약간 파수꾼으로서의 뭐랄까요? 동질감이랄까요? 전후에 그런 게 지금 있는 거죠. 난 네가 좋아. 하루 종일 그 말씀뿐이었어요. 그래도 족족은 어떡하니? 저게 너무 과분한걸요? 아니야. 난 네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몰라서 그래. 넌 아직 채워지지 않는 내 꿈, 나를 애태우는 갈증이란다. 이 황야의 한복판에서 난 너라는 꿈을 꾼다. 현실에서 보이지 않는 고결한 것, 사라진 인간의 파수꾼들, 넌 바로 그것이 되어야 한다. 너는 고결해져야 해. 예전엔 많은 파수꾼들이 망루 아래에서 살다 죽는 걸 기쁨으로 장난으로 여겼지. 일생을 여기 쓸쓸한 땅에서 보내면서 그저 말없이 이리 때와 대항한 그 생애를 기뻐했단다. 그들은 지금 이 황야에 묻혀있어. 웅장한 대리석 관이 아니라 한입 갈대 아래 의장되는 걸 화내다 생각했단다. 대리석 관이 아니라 한입 갈대 대비되는 거죠. 대조되는 소재라고 할 수 있겠고, 파수꾼은 그런 거야. 난 여기서 죽을 거란다. 너의 이 두 손이 내 눈을 감길 때 난 다음을 이어줄 너에게 감사할 거다. 봐라. 저쪽 갈대 아래에 묻힌 옛 파수꾼들이 모두 일어나서 침묵 속에 너를 보고 있잖니? 넌 그들의 꿈이야. 이 황야의 크기와 맞먹는 꿈. 이젠 네가 얼마나 소중한 거 알았니? 아, 내가 겉보마 아니었다면... 갔다 와요. 저는 건빵을 담으러 가겠습니다. 그래. 이거 좀 더 먹어. 감사합니다. 맛있어 이거? 네. 제가 건빵을 좋아해서 군대 가야 되겠는데? 건빵 같은 게 좋아요. 약간 참깨 스틱. 진짜 군대 가면 되겠는데?
이말. 이게 이강백의 파수꾼이요. 유튜브에 있거든요. 나중에 한번 나쁘지 않아요 보는 게. 1시간 좀 넘는 것 같던데. 여기서 보여드리고 싶지만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한 연극은 요 이제 엔딩이 그렇잖아. 엔딩이 이제 파수꾼 다가 촌장한테 후회당해가지고 얘가 이럴 때다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버전에서는 다가 촌장을 쏴 죽여요. 이런 혁명이 성공하는 이런 그런 것도 있었는데. 자, 그리고 이제 이강백 작가가요. 요 희곡을 쓰고 나서 이게 제가 알기로는 첫 번째 희곡이에요. 제가 알기로 첫 희곡인데 거의 근데 이제 그 무대에서 이걸 하는 걸 보다 보니까 좀 재미가 없는데 이러셨대요. 약간 지금의 우리랑은 좀 떨어져 있는 얘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그런 뻘소리 좀 해봤습니다. 좀만 더 하고 잠깐 쉬죠. 난 너에게 약속했다. 벌써 잊었어? 그래도 자꾸만 겁나는 걸요. 난 너의 약속을 믿는단다. 약속이 뭐였어요 아까? 용감해지. 그쵸, 용감해지기로. 제발 기대에 어긋나지 말아라. 네, 난 네가 저도 내가 좋으냐? 네, 즐거운 밤이구나. 구운 고기도 맛이 있고 좀 더 먹지 그러니 되는 걸요. 이 말하면 오랜만에 포시했더니 졸립다. 잠시 눈을 붙여야겠다. 담요를 덮으려다가 대신 덮어주면서 춥지? 조금만 날 지켜주렴. 곧 깨어나 너와 교대하마. 이 담요 덮고 주무세요. 아니 너나 덮어. 난 습관해서 괜찮아. 천마에 가서 주무시 그러세요. 잠시 자면 되는 걸 하고 파수꾼 나가 식탁의 상반신을 엎드리고 눈을 감는다. 자, 그래서요 이 나가요 이 촌장의 거짓말을 몰랐다고 칠 때는요 그러면요 이 친구는 사명감 하나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고생하고 있는데 그거 다 내가 이 마을을 지킨다는 파수꾼의 사명감이라는 거겠죠. 이리 때가 오면 어떡하죠? 잠에 빠져 졸리는 목소리로 약속했지? 약속했어요. 하지만요 제가 용감할 수 없을 때 이리 때가 오면 어떡해요? 웃으면서 네가 용감할 그때를 꼭 맞추어 와달라고 부탁하렴. 하는 수가 없군요. 부탁했니? 못했어요. 오해하지 않고 들어주겠어요? 하긴 그렇구나. 그러니까 약간 현대 희곡 같은 게요 이런 약간 이상한 소리 알쏭달쏭한 소리를 좀 많이 하는데 뭐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기시면 될 것 같아요. 당장은 침묵. 자, 이게 긴 침묵이죠. 파수꾼 난 잠들었다. 사이 다도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다. 램프 불빛만 남기고 모든 것이 서서히 어둠 속에 묻힌다. 해설자 들어와서 초승달을 떼어간다. 사이 주위가 희미하게 밝아오면 새벽. 바람소리 일어나진다. 파수꾼 다가 문득 잠을 깬다. 그러니까 지금 새벽이 오고 있는 거죠. 달이 졌으니까. 그는 잠시 멍하니 둘러본다. 차츰 정신을 들자 사태가 심상하지 않다 생각한다. 그는 램프를 들고 일어선다. 바람소리? 아니면 이때인가? 무서워지는데 난 어쩌면 좋아. 잠든 파수꾼 나에게 다가간다. 깨울 순 없어. 좀 더 주무시도록 해야지. 나의 얼굴을 비춰보면서 이 주름진 얼굴, 햇빛과 바람에 거칠어진 피부, 근심 많은 분이 잠드신 것을. 그런데 무섭다고 깨운다는 건 염치없으실 겁니다. 황야는 어젯밤보다 수천 배나 넓어졌습니다. 난 외톨이에요. 지금 내가 얼마나 쓸쓸한지 아시겠어요? 하지만요, 주무십시오. 어떻게든 난 견뎌보겠어요. 그러니까 황야가 마치 수천 배 넓어진 것처럼 내가 지금 그만큼 쓸쓸하고 외롭지만 무섭지만 나 견뎌보겠다. 약속을 했으니까. 잠든 나에게 담요를 벗어주고 물러난다. 왜 새벽 공기 어처럼 차가울까?
손발이 얼어붙는데 이럴 때 말이야 이리 때가 와서 덤벼들면 나는 죽겠지. 반항 한 번 못하고 죽는 건 억울해. 여기 계신 파수꾼 당하고 말 거야. 그리고 가축들은 순한 양이 매도들은 지금 고는 잠을 잘 텐데 또 마을 사람들은 모두 이때 밥이 되겠다. 아 무서워. 뛰어갔다가 멈칫서서 자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식탁으로 숨으려고 했죠. 숨으려고 했는데 근데 아니 주무십시오. 난 견디겠어요. 자 아까 용감해지겠다 약속했처럼 지금 이제 견디겠다 사이 표정이 밝아지면서 그래 괜한 걱정을 했군. 막로 위에 파수꾼이 계시잖아. 잠들지 않았을 거야. 그분이 감시할 테니까 안심해도 돼. 망울로 위를 향하여서 파수꾼님 오늘 뜨고 계세요? 말줄임표죠. 침묵이란 뜻이에요. 침묵. 그러니까 지금 위에다가 파수꾼님 했는데 침묵. 대답이 없으시죠? 침묵. 파수꾼님 당신마저 당신께 잠드셨군요. 또 말줄임표. 나 혼자다. 자 여기서의 심정은요 큰일 났다 하겠죠. 큰일 났다. 눈을 뜨고 있는 건 나 혼자뿐이야. 바람 소리 아니면 이리떼가 몰려온 소리일까? 수상해. 난 어쩌면 좋지? 그래 막루 위에 올라가자. 눈도 나뿐이잖아. 내가 이리떼를 감시해야지. 자 그래서 이 막루 위로 올라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게 약간 사건이 전개되는 게 여기부터인 거죠. 파수꾼 단은 양철북을 메고 막루 위로 올라간다. 가는 여느 때와 같은 부동 자세. 단은 숨어질 듯 가의 등지에 서서 황야를 바라본다. 사이 아름다워라. 새벽의 황야가 이렇게 아름다울 줄은. 똑같은 말을 하죠. 이때다 이때 놀란다. 막루 아래로 급히 내려온다. 그는 북을 두르려고 하지만 겁에 질린 듯이 다시 허치기만 한다. 땅에 엎드린다. 자 근데요 북을 방금 못 쳤죠. 근데 북을 중지하래. 무슨 소리야? 아까 말했듯이요 그냥 기계적인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약간 챗 GPT처럼 그냥 넣으면은 그냥 그게 나오는 거죠. 의휴. 막루이를 향하여서 정말 다 물러갔나요? 대답해주세요. 침묵. 왜 말이 없죠? 잠드셨어요? 파수꾼은 당신도 잠드셨군요. 파수꾼 단은 막루 위에 올라간다. 이럴 때만 없으면 이것은 얼마나 평화로운 곳일까? 지평선 넘어 저 하늘가를 봐. 하얀 구름이 흘러가네. 하얀 구름. 또 중요한 소재였죠 이게. 이때다 이때. 자 그래서 파수꾼 단은 황급히 막루 위로 아래 내려와서 엎드린다. 그러나 어떤 의아로움이 이상한데 싶은 거죠. 두려움 속에 생겨난다. 그는 망설이 일어나서 막루 위에 올라 사람을 바라본다. 가가 계속 말하고 있는데 파수꾼 단은 내려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두려웠는데 두려움이 점점 의아함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거죠. 뭔가 좀 이상한데 싶어서 소리를 지르는 가와 황야를 쳐다본다. 중지 물러갔다. 내려온다. 심한 충격을 받은 표정이다. 이때라고요? 황야 저쪽에는 흰 구름뿐이었어요 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뒤에 거 마저 하죠. 좀 더 먹을래 이거? 괜찮아?
다시 해볼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흰 구름이라는 걸 알아버렸어요. 이제 여러분 혹시 매트리스 보셨어요? 매트리스라는 영화? 거기 이제 파란 약하고 빨간 약 이렇게 주는데, 그러니까 파란 약 먹으면은 그냥 살 수 있는 거고 그 세계 안에서, 빨간 약 먹으면은 현실을 알게 되는 그런 거였는데, 제가 빨간 약을 먹어버린 거죠, 이 친구가. 자, 긴 침묵, 밝아지는 아침, 식탁 위에 석유 램프 불빛은 희미해졌다. 그러니까 지금 아침 밝아오고 있으니까요, 당연히 석유 불빛은 잘 안 보이겠죠. 파수꾼 나가 잠에서 깨어서 일어난다. 너무 많이 잤다는 듯이 흠칫 놀라면서 그는 불을 끈다. 일어서다가 망루에 등을 기대서 앉아있는 달을 발견한다. 자, 그러니까 지금 딱 이렇게 누워있던, 정말 그림이 너무 힘드네요. 자,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망루가 이렇게 있죠. 여기에다가 등을 기대고 앉아있는, 이렇게 다가 지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일어나가지고 뭐야 이렇게 딱 보니까 잘 잤니? 힘없이. 네, 자, 힘없니 당연하죠. 왜 그런 거예요 지금? 진실을. 그쵸, 진실을 알아버린 거예요. 너 어디 아픈 게 아니냐? 자, 말줄임표 아니요. 그러니까 대답할 때 아니요 이게 아니라 아니요 이거죠 지금. 날 일찍 깨우지 않고. 다의 이 말 짚어본다. 열이 많다. 담배 안 덮고 자서 그래. 난 괜찮다니까. 날 덮어주었구나. 아니요, 담요는 밤새껏 제 차지였어요. 새벽 무렵에야 덮어드린걸요. 아무래도 아픈 것 같아. 몸을 덮여주면서 몸을 덮여라. 그러니까 이게 나가 다를 신경 쓰는 건 진짜인 거죠. 실제로 그러는 건데, 근데 다는 지금 그런 게 지금 머리에 안 들어오죠. 방치해 둔 이리덫을 바라보면서 저 덫으로 흰 구름을 잡나요? 응? 흰 구름을? 네, 하늘의 흰 구름을요. 구름을 어떻게 덫으로 잡니? 그래요. 구름은 흘러가는 거예요. 푸른 하늘에 둥실 떠서 고요히 흘러만 가요. 덫으론 잡을 수가 없죠. 헛소리하는구나. 넌 몸을 덮이고 있으면 곧 나을 거야. 어깨에 딱 짊어지고 아침이 됐으니 덤불 속도 환해지겠지? 그러면 덧 놓고 오마. 그 덫으로는 흰 구름 못 잡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약간 슬로건이 되죠. 슬로건. 이리 때는 없고 흰 구름뿐이라는 그 슬로건의 이제 일부인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흰 구름이 늑대라는 걸, 아니 일이라는 걸 알아버렸으니까 지금 이렇게 호텔하는 것이고요. 파수꾼 나, 덫이 무거워서 비틀거리면서 퇴장한다. 잠시 후 해설자가 또 운반이 되어가지고 등장. 잘 있었나 파수꾼, 어서 오세요. 담요 가져왔어. 고참 파수꾼은 어디 가셨나? 덧놓으러 가셨어요. 엊그의 말씀대로 날 새자마자 가져왔는데 칭찬은 못 듣게 됐군. 때리시면 오실 거예요? 아니, 그냥 가야지. 여긴 잠시도 있고 싶지 않아. 너무 쓸쓸해. 망루만 솟아있지 뭐 볼 것도 없고. 난 네 마음을 모르겠어. 여기 왜 있지? 평생 있어봐야 그게 그거 아니야? 양철 북이나 두드리는 거 말고는 더 있냐 말이야. 아까운 인생만 썩혀 보내는 거지. 어젯밤에 난 생각했어. 넌 인생을 즐겨야 돼. 어때? 달아나지 않을래? 이제 타라고. 어디든지 네가 가고 싶은 데로 태워다 줄게. 저녁에 말씀해주시 그랬어요. 길이가 무서워서라도 아마 탔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안 돼요. 타고 싶어 탈 수가 없어요. 왜 그런 거예요 지금? 진실을 알아. 그쵸, 진실을 약간 알린다는 사명감이 또 새로 이렇게 생긴 거죠. 왜 그래? 무슨 일 있었나? 자, 마을에 가시거든 이 편지를 촌장님께 전해주세요. 중대한 거예요. 내용이 뭔데? 말할 수 없어요. 괜찮아. 말 안 해도 뜯어보면 알게 될걸 뭐. 보시면 안 돼요. 걱정 마라. 곧장 촌장님께 전할 테니까. 잘 있어. 랄랄랄랄라. 자, 그렇지 않았죠 근데? 곧장 하지 않았어요. 퇴장. 사이 파수꾼 나가 들어온다. 아침 먹을래? 지금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아요. 뭘 좀 먹어야 기운이 나는 거란다.
얘 남은 닭고기 너나 먹으렴. 접시를 가져가다가 딱 받쳐든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사람 이렇게 얼굴이 있으면 여기 아래다가 닭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너 얼굴 헬쓱하다. 몹시 아프니? 파수꾼님, 응? 이리는 정말 없는 거죠? 오호라, 넌 이리가 무서워서 병이 난 거구나. 요 겁쟁이. 우리 양철부 두드리자. 그걸 힘껏 두드리고 있느라면 덜 무서워질 거야. 양철북을 쳐요. 그러니까 지금 이리가 없는 거죠라는 말이 이리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말로 지금 물어본 건데, 나는 지금 그걸 이제 약간 벗어나서 이리가 지금은 없다라는 느낌으로 지금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양철북을 치면은 괜찮아질 거야 라고 다 입장에서는 전혀 엉뚱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예요. 자, 그래, 치는 법 알려주마. 소용없어요. 그건 사실 말씀을 드리죠. 오늘 새벽 눈을 뜨고 있던 건 저뿐이었어요. 뭘 잠을 잤고요. 그 틈을 노려서 습격해보면 어쩌나 하고 전 두려웠어요. 그래서요, 저는 망루 위에 올라갔던 거예요. 그 높은 곳에서 저는 이 황야의 전부를 바라보았죠. 아무데도 이리는 없더군요. 보이는 거라고는 저 멀리 하늘가에 흰 구름뿐이었어요. 그걸 향해 망루 위의 파수꾼은 일대다! 하고 외쳤습니다. 3번이나요. 3번. 저는 망루 위에서 그걸 눈으로 보았어요. 일대는 없었어요. 흰 구름뿐이에요. 자, 이게 바로 그 편지의 그 워딩이죠. 일대는 없고 흰 구름뿐. 얘야, 난 네 맘을 안다. 너는 망루 위에 올라가고 싶었겠지? 이리가 무서웠고. 더구나 어린 너에겐 이 쓸쓸한 곳을 맞지 않는다. 난 그래서 헛소리하고 있는 거야. 저는 정말 망루 위에 올라갔었어요. 그럴 리가 없어. 넌 아까부터 제정신이 아니더라. 덫으로 어찌 구름을 잡겠느냐고 이렇게 막 이상한 말을 할 때부터 난 걱정스러웠단다. 제발 없다는 소리를 하지 말아라. 여기 낮은 곳에 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저 높은 곳에 올라가면 없다는 거를 알게 돼요. 얘야, 자꾸만 우기지 마라. 나는 이 황야에서 평생을 지냈단다. 넌 여기 온 지 겨우 사흘밖에 안 됐고. 여러분 이거 아시죠? 사흘은 며칠이에요? 3일이죠, 그쵸? 4일은 나흘이죠, 나흘. 자, 사흘밖에 안 된 네가 평생을 보낸 나보다 뭘 잘한다고 그러니? 자, 이때 또 가가 홀칩니다. 파수꾼 나는 확신 있게 양철고 두린다. 다는 여느 때와 달리 침착하게 선다. 저번과는 달라졌죠. 이제 공포에 떨 대상이 없다는 걸 알아챘으니까 이러는 거고요. 그리고 담요를 벗어서 네모 반타에 갠 다음 식탁에 눕는다. 그는 불 들인 나를 바라보면서 몹시 안타까운 표정이 된다. 자, 지금 안타까워한다라고 했죠. 정말 이리가 있다고 믿으세요? 보렴, 방금도 이때 오지 않았니? 그렇지 않다면 내가 왜 양철북을 치면서 평생을 보냈겠느냐? 서운하다. 아무리 아픈 애라지만 너무 심한 말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지금 다가 보기에는 나가 안타깝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때문에 평생을 바친 거죠. 지금 죄송해요. 하지만 어쩜 아픈 애라지만 거기 아닌데. 죄송해요. 하지만 어쩜 그 많은 애를 단 한 번도 의심 없이 보내셨어요? 넌 그렇게도 무섭니? 이리가? 오히려 이리가 있다고 믿었던 때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땐 숨기라도 했으니까요. 땅에 엎드리면 아늑하게 느껴졌어요. 지금은요, 없으니 땅에 엎드려야 아무 소용없고요, 양철북도 쓸모가 없게 됐어요. 이제는 제가 본 그 사실만을 이리 때는 없고 흰 구름뿐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이겠죠. 해설자 이번에는요, 촌장이 되어 등장합니다. 자, 약간 바뀌었죠. 이 친구는 역할이 많아요. 검은 옷차림, 이해심 많아 보이는 얼굴과 정중한 태도.
낮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한다. 수고하시는 촌장님, 파수꾼님, 촌장님 여기 웬일이십니까? 추억을 더듬으러 왔습니다. 이 황야는 내가 어린 시절 야생 딸기를 따라 오곤 했던 곳이죠. 이 딸기 나중에 또 일종의 메타포인 거죠. 그땐 이리가 무섭지도 않았나 봐요. 여기저기 덫이 깔려 있고 망루에 파수꾼이 외치는데도 어린 난 딸기 따기에만 집중했으니까요. 그 즐거웠던 옛 추억, 오늘 아침 나는 그 추억을 상기시켜주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 편지라는 것은 바로 다가 쓴 편지겠죠. 다가 어딨냐? 다가 없네요. 그래서 이걸 온 것이에요. 잘 왔어요, 촌장님. 더 늙으셨군요. 자, 오다 보니까 저쪽 덫에 이리가 치여 있었습니다. 저쪽요? 어느 쪽이죠? 저쪽요, 저쪽. 찔레 넝쿨 미치던가요? 잡는군요, 드디어. 나가 대장하고 다에게 보인다. 이건 네가 보낸 거니? 네, 촌장님. 나를 이곳으로 보게 해서 고맙다. 한 가지 유감스러운 건 이 편지를 가져온 윤반이니? 도중에 해설을 읽어보는 모양이더라. 아까 나왔죠? 일대는 없고 흰 구름뿐. 그 수사장이 사람들에게 떠벌리고 있다는다. 조금 후엔 모두들 이곳으로 몰려올 거야. 물론 네 탓은 아니다. 넌 나 혼자만을 와달라고 하지 않았니? 오늘 사람들은 말하자면 불청객이지. 나중에 아시겠지만요, 이 불청객은요 곧 관객입니다. 자, 그래서 더구나 어떤 사람들은 도끼도 들고 온다고 하는데, 도끼는 왜 들고 와요? 망로 부순다고 그러던데. 이 때는 없고 흰 구름뿐. 이것이 약간의 구호 같아. 그 형한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면 난 너하고 딸기 따러 가고 싶다. 나 어디 딸기가 많은지 알고 있거든. 자, 이 팻말, 이리때를 주의하라는 이 팻말 밑에는 을에 잘 익은 딸기가 가득하단다. 이게 좀 의미심장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공포로 속이고 그 아래에서 이제 권력층이 뭔가 독점하는 거죠. 촌장님 이리가 무섭지 않으세요? 없는 걸 왜 무서워하겠니? 촌장님이 이미 아는 거죠. 아시는군요. 난 알고 있지. 그러면 왜 숨기셨죠? 모르는 사람들에게, 저 덫에 몰아간 파수꾼에게 왜 말하지 않는 거예요? 말해주지 않는 게 더 좋기 때문이다. 거짓말하세요, 촌장님. 이 생을 이곳에 쓸쓸한 것을 보내는 게 더 좋아요? 사람들도 그렇죠. 이때가 몰려온다. 이 헛된 두려움에 시달리는데 그게 더 좋아요? 라고 합니다. 자, 이게 헛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가. 얘야, 이때는 처음부터 없었다. 없는 걸 좀 두려워한다는 게 뭐가 그렇게 나쁜 거냐? 궤변이죠. 지금 없는 걸 좀 두려워한다로 끝나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나왔지만 이 거짓말 때문에 파수꾼들은 여기 속아서 인생을 낭비했고, 그리고 아까 나왔던 노인들, 어린아이들 등등등은 다치거나 혹은 죽었어요. 그리고 촌장은 또 딸기라는 어떤 이익을 독점하고 있죠. 그래서 단 한 사람도 지금까지 이리에게 물리지 않았단다. 당연한 거죠. 없으니까. 마을은 안전했어. 안전하지 않았죠. 사람들은 이리때에 대항하기 위해 단결했단다. 그들은 질서를 만든 거야. 질서, 그게 뭔지 알긴 하니? 모를 거야 너는. 그건 마을을 지켜주는 거란다. 물론 저 충직한 파수꾼에겐 미안해. 이게 나아겠죠. 수천 개의 쓸모없는 덫들을 보살피고 양철북을 요랑에 두들겼다. 허나 말이야, 그의 일생이 그저 헛된다고만 할 수는 없어. 그는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고귀하게 희생한 거야. 난 네가 이런 것들을 이해하여 주길 바란다. 만약 네가 새벽에 보았다는 구름만을 고집한다면 이런 것들은 모두 허사가 된단다. 그러니까 이 부패한 권력층인 촌장님이요, 이 권력의 아래에서 일종의 지세를 만들었는데,
그 이제 기반이 공포인 거죠. 그 공포라는 걸 깨버리면 질서도 깨버리니까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회유하는 거예요. 자, 저 파수꾼은 늙도록 헛북이나 친 것이 되고, 얘야, 넌 이렇게 모든 걸 헛되게 하고 싶지 않겠지? 왜 제가 어떤 짓을 해요? 제가 본 흰구름은 아름답고 평화로웠어요. 저는 그걸 보여주려는 겁니다. 이제고 말씀드려 온다였죠? 잘 됐어요. 저는 마을 위에 올라가서 외치겠어요. 뭐라고? 침묵을 지킨 뒤에 웃으며, 정치인이에요. 아주 놀라는 정치인이에요. 사실 우습기도 해. 그게 뭐냐, 이때가. 있지도 않은 그거를 이 환경에 가득 길러놓고, 마을엔 가시 울타리, 그러니까 철조망 같은 거죠. 철조망, 막루, 양철복 들고 떨기도 하고. 아하, 언제부터 내가 이런 거짓놀이 시켜줬는지 모른다만 나는 알고는 있지. 이 모든 것이 잘못되어 있다는 걸 말이다. 잘못되어 있다. 촌장님, 그러면은 저와 함께 막루에 올라가요. 그리고 함께 외치세요. 그래, 외치마. 이젠 됐어요. 혼잣말처럼. 말줄임표. 그러나 잘 될까? 정말 기가 막힌 설득력이죠. 흰 구름, 허공에 뜬 그것만 가지고 마을이 잘 유지될까? 오히려 이리 때가 더 좋은 건 아닐지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실제로도 이제 일본의 경우에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 일본을 통일했죠. 그 당시에 몇백 년이 됐죠? 592년? 1590년대. 이제 근데 얘네끼리 이제 그만 싸울 수밖에 없죠. 이게 막 끄겨져 있다가 하나가 됐어. 그만 싸울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이제 싸우던 무장들이 더 싸울 곳이 없어. 일종의 실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힘으로 권력을 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선택한 방법이 뭐예요? 그쵸, 조선과 명나라를 치는 거였죠. 이런 느낌인 거죠. 우리 안의 문제를 밖에 있는 적을 통해서 해결한다, 이런 느낌인 거죠. 자, 뭘 망설이시는 거죠? 아니야, 아무것도. 난 아직 안심이 안 돼서 그래. 오나 얼굴에서 혀가 낼름 나왔다가 들어간다. 약간 뱀 같은 느낌이죠. 뱀이라고 하면 여러분 딱 어떤 느낌이에요? 뱀 같은 놈이라고 하면은 좋죠. 그쵸, 뭔가 야비하고 그런 느낌이죠. 이제 그 맨 처음 메타포가요, 이제 성경에 나오는데요. 성경에 이제 한번 읽어보셨나요, 혹시 성경을? 내용 혹시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다가 이제 신이 나무를 만들고 열매를 이렇게 딱 제일 맛있어 보이는 걸 딱 두는데, 최초의 남자와 최초의 여자가 이제 그거를 그냥 보고만 있어요. 이제 신이 이 열매 따먹으면 죽는다라고 말했는데, 근데 뱀이 와서 뱀 그리기 쉽지 않은데, 잠깐만, 어떻게 그리지? 그냥 이렇게 그리죠. 뱀이 와서 여자한테, 야, 저거 진짜 맛있어 보이지 않냐? 저거 먹으면 죽는다고? 저거 다 뻥이야 라고 하고, 이제 얘가 먹어보고 이제 얘한테도 권하는 거죠, 남자한테도. 근데 이제 선악과라고 하는 것인데, 이걸 알면은 인간의 부끄러움 이런 걸 알게 되었다. 그래서 쫓겨났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뱀이란 친구는 일종의 야비함이 대명사였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도끼가 들고 온대. 막류를 부순 다음엔 속은 것이 더욱 화를 낼 거야. 아마 날 죽이려고 할지도 몰라. 아니, 꼭 그럴 거야. 그럼 뭐야? 지금까지 이리한테 물려 죽은 사람은 단 명도 없었는데 흰 구름의 첫날 살인이 벌어진다. 와, 지금 어마어마하죠, 이 스킬이. 살인이라고요? 그래, 살인이지. 난폭하게 생각해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도끼에 찍힌 내 모습을 피가 샘솟듯 흘러내릴 거다.
끔찍해. 너는 내가 그런 꼴 되길 바라고 있지. 그러니까 지금 그냥 해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논리를 확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곡하는 거죠, 논리를. 그러니까 지금 다가 밝히고 싶은 것은 그냥 진실인데, 밝혀지면 나는 촌장은 살해당할 것이다 라고, 그러면 너는 다는 날 살해하고 싶은 거구나 라고 지금 왜곡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아니에요, 그건 아니라고. 그렇지만 내가 변명할 시간이 어디 있니? 난 마을 사람들에게 일대를 만들었던가 그걸 알려줘야 돼. 그런 그들도 날 이해해 줄 거야. 네, 그렇게 말씀하세요. 허나 내가 말 틈이 없다. 사람들이 오면 넌 흰 구름이라 외칠 것이고 분노해서 도끼 휘두를 테고, 그럼 나는 말줄임표 침묵이죠. 은밀하게 네가 본 그 흰 구름 있잖니? 그건 내일이면 사라지고 없는 거냐? 아니요. 그렇지만 난 오늘 외치고 싶어요. 그것 봐. 넌 내 피를 보고 싶은 거야. 더구나 더 나쁜 거는 넌 흰 구름 믿지도 않아. 내일은 변할 것 같으니까 오늘 꼭 외치려고 하는 거지. 아하, 넌 네가 본 그 아름다운 걸 믿지도 않는구나. 진짜 어마어마한 이 스킬이죠. 그러니까 이게 혀 하나만큼 정말 촌장님이 대단한 친구예요. 참백해지며 그건 아니에요. 그래? 그럼 너는 내일까지 기다려야 돼. 달을 껴안으면서 오늘은 나에게 맡겨라. 그러면 나도 내일은 널 따라서 흰 구름을 외칠 테니. 그럴까요? 촌장이 지금 권력을 포기할까요? 그러지 않겠죠. 약속하는 거죠? 물론 약속하지. 정말? 그럼 약속한다니까. 나가 돌아온다. 또 허쳤습니다. 워낙 교활해서요. 지금 같아서 달아난 거 없어요. 다음엔 꼭 잡히겠죠. 미안합니다. 잡았다면은 그 껍질을 촌장님께 꼭 드리고 싶었는데 그래도 감사합니다. 자, 나를 가리키면서 그앤 지금 몹시 아픕니다. 내 열이 있는 것 같군요. 간반에 담요를 안 덮어서 병이 났어요. 이만한 나이 때 누구나 한 번씩 겪는 병이겠지요 라고 합니다. 이게 좀 중의적이죠. 나가 보기에는 그냥 일종의 열병이라고 하는 것이고, 촌장님 보기엔 어때요? 젊을 때 한 번쯤 겪는 병. 그쵸? 약간 진실을 알리고 싶어하는, 글쎄 뭐라고 할까요 이거를? 뭔가 좀 정의감을 지금 촌장님은 좋지 않게 보는 거죠 지금. 내 잘못이었어요. 담요를 덮어줬어야 하는 건데 다에게 얘야 난 널 좋아해. 아픈 거 빨리 좀 나아주렴. 힘없이 웃으면서 말줄임표 고마워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고마워요 이게 아니라 점점점점점점 고마워요니까 자, 이게 이제 또 재밌는 부분인데요. 객석 쪽을 딱 보다가요 놀라면서 웬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오죠? 마을 사람들이죠. 마을 사람들이요 관객들을 향해서 어서 오십시오 주민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파트에서 이강백이라는 작가가 관객들을 이 희곡에 끼워넣는 거죠 지금. 이해가 그 말을 꺼낸 파수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전에 말했지만 이제 연극을 한 번쯤 본 적 있죠. 그렇죠? 거기서 이제 벽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객석 쪽 벽이 인물들한테는 막혀 있다고 보고 하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제4의 벽이라고 하는데 그 제4의 벽을 깨워버린 거죠 지금. 저기 빙긋 웃고 있는 식량 운반인, 사실은 아까 촌장과 같은 배우였죠. 근데 그냥 있다고 치고 틀림없죠. 네, 그렇다고 확인했습니다. 이게 때인지 아니면 흰구름인지 직접 이 아이의 말을 통해서 들어봅시다. 파수꾼 다 마치 쓰러질 것처럼 망루를 향해 걸어간다. 나가 근심스럽게 쫓아간다. 얘가 괜찮겠어? 네, 걱정이 되는구나. 넌 말만 들어도 벌벌 떠는 겁쟁이인데 망루 위에 올라가서 엎드리면 안 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널 보러 오지 않았니? 얼마나 큰 영광이냐. 이 기회의 말이다. 난 너 자신이 파수꾼이라는 걸
힘껏 자랑해야 한단다. 응, 알겠지? 파수꾼 다는 막루 위에 올라간다. 긴 침묵. 자, 이 긴 침묵 동안 무슨 생각을 할까요? 다는 진실을 밝혀야 된다. 말해야 내적 갈등을 하고 있겠죠. 마침내 부르짖는다. 자, 이럴 때는 없고 흰 구름뿐이라고 할까? 혹은 이렇게 말할까에 중에서 이걸 택해버린 거죠. 파수꾼 가의 손이 들려지면서 그도 외친다. 자, 그래서요. 아까도 마찬가지죠. 결국 가도요. 보지 못하는 일을 지금 보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파수꾼 나는 신나서 두드린다. 목소리 한동안 계속된다. 중지 물러갔다. 주민 여러분, 이것으로 진상을 밝혀졌습니다. 흰 구름은 없으며 일대뿐입니다. 그러니까 반대죠. 지금 반대로 말하고 있죠. 이 막루는 영구 유지되어야겠죠. 양철북도 계속 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EDS 킬 때까지 잠시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그 틈을 이용하여 돌아가십시오. 가시거든 마을 광장에 다시 모이시기 바랍니다. 수사장이 운반인 처벌 논의합시다. 돌아가십시오. 이리때가 여러분을 부를 때도 옵니다. 파수꾼 다가 내려온다. 난 네가 이렇게 용감할지 몰랐구나. 고맙다. 잘해주었어. 아니야. 난 몰랐던 게 아니었어. 넌 나에게 용감한 사람이 되마하고 약속하지 않았니? 난 그때 이미 알아본 거야. 넌 꼭 훌륭한 파수꾼이 될 거라고. 얘야, 나 좀 보자. 너한테 안 됐다만 넌 이곳에서 일생을 지내야 한다. 마을에는 오지 말아라. 자, 지금 왜 이러는 거예요, 지금? 진실을 밝힐까 봐. 그쵸? 그러니까 지금 촌장이 교활한 게요. 모두가 보는 앞에서 파수꾼 다가 직접 이리때를 외치는 걸 보게 하면서 흰 구름이라는 거짓말을 하게 만들고, 그리고 나서 만약에 얘가 다시 마을로 와서 사실은 흰 구름밖에 없었어요 라 말할 때 사람들이 뭔 소리야, 너 이때 이때문에 그건 뭔데? 라고 하게 만드는 거죠 지금. 자, 그래서 바람 부는 소리가 들려온다. 난 저 사람들이 싫어. 내 마음은 너와 함께 딸기 따기에 가 있다. 넌 내 추억이야. 너에게는 내가 늘 그리워하던 것이 있다. 사이, 하지만 여긴 너무 쓸쓸해. 사이, 미안하다. 사이, 그럼 잘 있거라. 가시려고 선장님?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저만 받아드리죠. 덧도 좀 살펴볼 겸 해서요. 걸어가면서. 그런데 말입니다. 양철북을 치던 내 모습이 멋있지 않던가요? 자, 나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권력의 앞잡이이시다. 촌장아, 파수꾼 나 퇴장한다. 바람 소리만이 더 거칠어진다. 잠시 후 파수꾼이 또 외친다. 파수꾼단은 조용히 양철북을 두르기 시작한다 하고 내려갑니다. 막 내려가요. 자, 여기까지였는데요. 자, 봅시다. 갈래는 희곡이고 단막극, 풍자극입니다. 자, 희곡은 뭔지 아시겠죠? 이게 딱 희곡이에요. 그러니까 연극 대본 이런 뜻이고요. 단막극은요,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보통 연극이 이렇게 막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밝아 있다가 딱 불이 꺼지고 세트가 바뀌고, 이게 뭔지 아시죠? 닫히는 다음에 다시 열리는 거. 근데 여기서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하나의 막으로 이어져 있고 풍자극이다. 자, 또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데, 자, 이제 정규 외웁시다. 이제 풍자랑 같이 나오는 친구 뭐예요? 우리나라 민족들은 풍자와 해학의 민족이다. 들어봤어요 혹시? 자, 풍자는요, 빗대어서 비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해학은요, 우리 조상들의 슬픔, 한을
웃음으로 승화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해악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하지만 풍자, 빗대어 비판하는 건 분명히 있죠. 자, 그래서 우화적이다. 여러분 혹시 이소무화 읽어봤어요? 이소무화? 그 우화예요. 그리고 풍자적, 교훈적, 상징적이다. 상징적. 자, 예를 들어서 팻말과 딸기.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팻말이라는 것은 권력이 겁주고 있는 상황이고, 딸기는 그 권력이 취하는 부정적인 이득이겠죠. 배경은 막루이고 권력의 위선과 진실. 자, 그래서 주제는요, 진실을 향한 열망과 진실이 통하지 않고 무비판적인 권력 추종에 의해서 잘못된 권력이 강화되는 사회구조 비판. 그러니까 그게 나왔을 당시에 정보를 비판하는 그런 느낌이겠죠. 특징은 상징적인 소재와 인물, 그리고 우화적 기법. 자, 요건 아까 봤으니까 패스할게요. 자, 성격 특징. 촌장은요, 진실에 왜곡해서 권력을 누리고 마을을 지배한 인물이고요. 다는 진실에 노력하지만 끝내 권력에 굴복하고 마는 나약한 인물. 그러니까 아까 북선이요, 겁쟁이다 나와있죠. 결국 끝까지 겁을 먹은 거예요. 결국 용기를 못 낸 거고. 물론 한 번, 그러니까 촌장한테 보낸 편지에서 이제 용기를 냈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 겁을 먹은 거죠. 그럼 끝까지 안 밝혀진 거예요? 안 뭐가? 밝힌 거예요, 얘가? 그래서 촌장이 또 뭐라고 했어요? 다한테 너는 평생 여기 살아라라고 했잖아요. 얘는 그냥 끝까지 파수꾼으로서 생을 마감할 거예요. 파수꾼 가와 나는 거짓을 믿고 거짓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는 수동적인 인물들이고, 마을 사람들은 기만 당한 채 살아가는 인물들이다. 자, 그래서 촌장과 파수꾼 다의 외적 갈등이 있는데요. 자, 이 외적 갈등을 통해서 촌장의 성격과 파수꾼 다의 성격이 약간 달랐지만 결국은 둘은 결국 같은 배를 타게 되죠. 촌장은 교활하고 이중적이고 권력 유지하기 위해서 진실을 은폐하고 회유해서 폭로하지 못하게 해버렸고요. 그래서 결국 다는 진실을 알고 있지만 순응해버렸어요. 나약해요. 그러니까 이제 엔딩에 보이시죠? 엔딩에서 파수꾼 다가요, 양철북을 두르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파수꾼으로서의 삶을 받아들인 걸로 볼 수 있겠죠. 다의 심리 변화 봅시다. 다의 심리 변화하는 게 약간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초반에는 진실을 알리고자 했다. 그래서 문제의식이 생겼는데 중반에는 쾌락에 휘말려서 혼란을 겪다가 후반에는 결국 순응했다라는 것이고, 자, 유지되는 이유를 봅시다. 권력자의 욕망과 교활함과 위협, 그리고 공포심, 그리고 지지한 세력까지 해서 권력의 유지 및 강화라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촌장 개인의 품도 좋아요. 그러니까 촌장 개인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능력도 좋지만 더해서 공포심을 주는 존재와 그리고 지지 세력까지 있으니까 이렇게 유지가 강화되는 것이다. 자, 그리고 이게 좀 특이한 건데요. 참여. 특히나 이제 요거는요, 그나마 좀 뭐랄까요, 참여하는 작품 중에는 좀 그렇게 강하게 참여하는 느낌이 아니에요. 어떤 작품들에서는 막 끌고 올라와서 시켜보고 그런 것도 있어요. 자, 그래서 배우들이 등장하는 게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되어서 참여할 수 있게 하는데요. 등장인물 수의 제약을 극복했다. 그러니까 이 무대 위로 사람들 뭐 한 수십에서 수백 명 되겠죠. 이거를
무대 위로 다 끌고 올라오기 쉽지 않아요. 근데 딱 그냥 앞에 있는 수백 명의 관객들을 보면서 이렇게 쳐버리면은 영리한 거라 볼 수 있겠고 흥미 유발하고 성찰하시게 된다. 그러니까 왜 이런 거예요? 자, 마을 사람들의 역할은 뭐였어? 권력층에게 속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관객들한테 이렇게 말하면서 너네도 지금 속고 있지 않니? 라고 하는 그런 성찰을 던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나는 게요, 그 이제 혹시 영화 기생충 보셨어요? 기생충? 봤어요? 안 봤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뭔 내용이냐면은 부잣집, 그러니까 이성균네랑 가난한 집 송강호네랑 이렇게 같이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이요, 아빠, 엄마, 아들, 딸 다 부잣집에, 뭐 얘네는 과외 선생, 여기는 가정부, 뭐 여기는 뭐였지? 기사 맞아요, 기사. 이렇게 취직을 하는데요. 어느 날 이제 비가 와가지고 막 술을 퍼먹고 있다가 이 부잣집 들어가서 얘네가 와가지고 급히 숨어요. 소파 밑으로. 이제 소파에 이제 숨어 있고 여기 아래 이제 있는 것들인데, 근데 이제 그때 이성균이 딱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이 사람들 냄새나, 마치 지하철 냄새가 나.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할 때요, 이제 이 둘이, 그러니까 부자와 가난한, 그러니까 극도의 부자와 극도로 가난한 이 둘의 얘기를 보고 있던 관객들한테, 사실 관객 중에서 지하철 안 타본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거의 없을걸요? 딱 끌어들이는 거죠. 너네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딱 끌어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고, 자, 그리고 우화적 기법이 있는데요, 양치기 소년과 이리 우라를 활용해서 당대 권력의 모습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했다. 이건 여러분 뭔지 아시죠? 이리가 온다, 또 거짓말했네. 이리가 온다, 또 거짓말이야. 이거 뭔지 아시죠? 그리고 상징성이 강한 인물과 소재와 대사. 인물은 아까 다 봤고요, 소재도 다 봤고, 대사는 뭐 그 나온 대사들, 특히나 이제 개인적으로는 팻말 아래에 있는 딸기라는 말. 그래서 극적 효과, 드라마틱한 효과를 획득했다. 소재라는 거 봅시다. 자, 이리 때는요,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적이고요, 권력 유지를 위해서 불안감을 유지하는 수단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도요, 북한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이제 그 영화 이름이 뭐였지? 공작이었나? 거기서 나와요, 이런 얘기가. 이제 선거철이 다가오니까 일부러 북한한테 도발을 유도하는 거예요. 도발해주면 돈 줄게, 이런 거래를 유도했는데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하고, 흰 구름은요, 진실, 아름답고 평화로운. 그러니까 이리 때보다는 흰 구름이 낫지 않겠냐라 생각했는데 결국 그렇게 하지 못했죠. 막루는 소통을 차단하고 감시하며 통제하는 제도이다 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딸기는요, 부정한 권력의 대가, 그리고 권력을 누릴 수 있는 특권. 그러니까 만약에 이리 때를 조심하라는 팻말이 없어졌어, 그때 딸기라는 게 과연 황야에 많이 있을까요? 다 따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자, 그리고 양철북은요, 공포심과 불안감을 일부러 큰 소리로 내는 거죠. 팻말은 숨겨진 도처되게 하는 수단이라는 것이고, 자, 아이러니가 나왔습니다. 자, 들판 너머에는 흰 구름만 있을 뿐인데도 허구의 이리때에 대한 공포 속에서 마을의 평화가 유지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외부의 적이 없다면 내부에서 싸울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리때라는 허구의 공포를 통해서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진실을 밝히려는 파수꾼 다가 촌장의 교묘한 거짓말에 설득해서 오히려 진실을 은폐하는 데 동조하게 되는 아이러니 두 개가 나온다까지 했고요. 자, 자습서 펴볼까요? 자습서. 백 18페이지요. 같이 가져요. 응. 근데 얘들아 그거 많이 어려워? 의문 파트? 네. 혹시 개념이 아예 이해가 안 됐어 혹시? 좀 시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다음 시간에 한번 하려고 하긴 했는데 그렇게 근데 어렵긴 해요, 그렇죠? 이건 다음 시간에 같이 하도록 하죠. 그러니까 한 번 더 그냥 차근차근 한번 해줄게 처음부터. 괜찮아요 그러면? 근데 숙제는 해와 얘들아. 문제 많이 풀어놔요. 맞아요. 문법은 사실 별거 없어. 그냥 문제풀이야. 자, 118페이지고요. 다의 행동을 파악하고 그렇게 행동한 이유를 정리해보자 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이리 때가 없다는 진실을 알리려 했지만 결국 보는 앞에서 이리 때다라고 외치죠. 이거는 다 촌장의 회유와 거짓말에 속아서 넘어간 것이고, 황야에서 조용히 양철북을 이제 결말북에서 둘이죠. 결국 순응하고 사라졌다. 자, 그리고 대사를 보고 파수꾼 다와 촌장의 갈등 원인과 각 등장인물의 입장을 파악해보자. 자, 한번 쭉 읽어보세요. 거짓말 마세요, 촌장님. 일생을 이 쓸쓸한 곳에서 보내는 거 더 좋아요? 사람들도 그렇죠. 이 때가 몰려온다. 이 헛된 두려움에 시달리는데 그게 더 좋아요? 촌장이 어마어마한 이제 118페이지요. 그냥 보고 있어요? 그래서 궤변을 펼치는데 파수꾼 다 입장에서는 이리 때가 존재한다는 거짓 때문에 공포심이 생기니까 그거를 바로잡아야 된다. 그리고 촌장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리 때 덕분에 마을의 질서 유지이기 때문에 괜찮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주제는 진실이 은폐되는 비극적인 사회의 모습이라고 나와 있고요. 자, 그 아래 봅시다. 이 장면을 소설로 바꿔온 것이다. 이걸 통해서 희곡의 특성을 파악해보자 라고 했어요. 한번 쭉 읽어볼까요? 파수꾼 나는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을 보고서 놀라서 물었다 라고 했을 때, 소설은요 서술자료가 앞에 있어서 사건을 전달하고 가끔씩은 인물의 심리도 드러나긴 해요. 주로 과거 시제. 자, 그리고 가끔 현재 시제가 쓰일 때가 있거든요. 이거는요 생동감 넘친 서술을 할 때 이건 나중에 한번 보여줄게요. 희곡은요 서술자가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현재 시제입니다. 자, 그 오른쪽 보시면요 극갈래와 서사갈래의 비교가 있는데요. 일단 가장 큰 차이점은요 서술자가 있다 없다 차이고, 두 번째는 시공간의 제약이 극갈래는 있어. 아까 말씀드렸죠. 마을 사람들이 무대에 올라가는 건 불가능해. 하지만 관객석에서는 가능한 거죠. 그리고 민속극, 인형극, 드라마, 대본, 시나리오, 희곡 등이 있고 신화, 전설, 민담, 소설 등이 있다. 넘겨서 자,
이 장면에서 관객을 참여시킨 효과 두 가지. 1번 시공간적 제약을 좀 극복했다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두 번째 주제 입장에서 성찰해보자 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바로 아래 파수꾼을 쓴 작가 이방백은 어떤 주제를 다른 이야기에 빗대어 표현하는 기법을 많이 활용했다. 이거를요, 아까 나왔던 우화적이라고 할 수도 있고, 혹은 약간 다른 말로 우의적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거의 같은 말이에요. 작품은 작가가 74년에 발표한 희곡으로 사회의 현상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보여준다. 그래서 권력을 쥔 사람들이 질서를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시민들을 통제할 때 이 같은 현실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자, 알레고리라고 나와 있는데요. 알레고리는요, 이중적 의미를 가진 이야기 유형이라는 것인데, 이 용어는 우화나 비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자, 여러분 동물농장 아시죠? 동물농장. 거기서 이제 나폴레옹이랑 한 마리 뭐였죠, 이름이? 세 글자였는데 기억이 안 나요. 스노볼 맞아, 스노볼 나폴레옹이 싸우죠. 근데 이제 표면상으로 보면 돼지가 싸우는 것인데 이면적으로 보면 이게 어떤 느낌이에요? 정치. 그쵸, 현실의 정치를 풍자한 거죠. 이걸 알레고리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에 이제 시대적 배경이 나와 있는데요. 70년대에는 안보 문제를 과도하게 이용해서 국민을 통제하고 독재 정권을 유지하려고 했던 그 당시의 정치 상황을 풍자한 것이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요, 희곡은요, 형식적 요소에 해설, 대사, 지시문이 있다. 자, 먼저 해설은요, 맨 처음에 나왔죠. 해설자가 뭐 여기 시간은 어떻고요, 공간은 뭐고요. 대화는요, 동장 인물끼리, 독백은 나 혼자, 방백은 관객에게는 들리는 거 라고 하는 것이고, 지시문은 인물의 동작, 표정, 심리, 말투, 조명 효과 등을 지시하는 것이고, 그리고 서사랑 비슷하게 인물, 사건, 배경이 중요한 갈래입니다. 그 아래 보시면요, 서사 갈래와 마찬가지로요, 허구의 문학이에요. 그리고 무대 상연이기 때문에 제한된 시공간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아래에 서술자가 없이 대사와 행동이 나타나요. 자, 그리고 그 아래에 갈등과 대립의 문학, 그래서 극적 대립과 갈등이 주로 일어나고 주로 현재 진행형이다. 말씀드렸죠 아까. 발단, 전개, 절정, 하강, 대단원까지가 있다. 이렇게. 자, 그렇게 해서 24페이지요. 124페이지. 아까 거의 다 한 얘기인데요. 주제만 잠깐 봅시다. 이거는 아까 했던 거고요. 구조도, 발단, 파수꾼 단은 막류에 합류해서 이렇게 막 하게 되고, 전개 부분이 일대는 없고 흰 구름뿐이라는 걸로 보내고, 절정에서 촌장이 오고 하강에서 사람들한테 일대가 왔다 하고 거짓말을 하게 되고, 배달원에서는 결국 평생을 막루에서만 보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뭐 사람들은 다 얘기했고요. 작품 속 갈등 양상의 변화 봅시다. 125페이지 2번. 갈등의 원인은 일대의 진실, 이게 있냐 없냐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문제가 갈등 양상이 변화가 돼요. 그러니까 촌장이 너 그러면 날 지금 죽이려고 하는 거야? 라고 지금 이상한 말을 하게 되는 것이고, 갈등이 해소되는데 결국 촌장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일평생 막루에서 무력하게 절망감 느끼며 살게 된다는 것이고, 이거를 우회적으로 표현했다까지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